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른바 이재명 천억설 이걸 가지고 시끌시끌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유령 매체들에서는 아직은 이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그 선대본부의 김은혜 공보단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걸 올렸죠.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그 나눈 통화다. 2013년 4월 17일 오전 12시 12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눈 통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그런데 이거는 그날도 내가 명백히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면 남욱 변호사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그날도 내가 명백히 얘기했지만 대장동에 관심 없다. 그런데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 최종적으로. 요렇게 누군가가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했다는 것을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내가가 누구냐? 요게 이제 중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욱 변호사가 이거를 그대로 더블 쿼테이션으로 해서 정영학 회계사한테 얘기한 요 녹취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누군가가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한 거를 남욱 변호사가 인용을 했는데 이게 누구냐? 그런데 이들 사이에, 남욱과 정영학 사이에는 요 제3자 누군가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앞뒤 녹취록을 보면, 앞뒤 녹취록도 같이 그 공유를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 남욱과 정영학 두 사람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안다 이거죠,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굳이 물을 필요가 없죠. 누가 그랬대요?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욱과 정영학도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그것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제 김은혜 의원은 남욱이 유동규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은밀한 대화에 대해 전해 들은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근데 이 대목에 보면 남욱 변호사가 또 인용하는 제3자, 이게 유동규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말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랑 나랑 상의해서 하면 되고, 포장해갖고 시장님한테 던져만 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 그림까지 그려가며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내가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게 이제 그 남욱 변호사가 인용한 제3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은혜 의원은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말한 인사가 이재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김은혜 의원은요, 기자 출신입니다. MBC 기자 출신이죠. 그 다음에 뭐 MBN의 앵커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달되는 거에 어떤 이런 걸 이제 법률적 개념으로 보면 전문 증거라고 하거든요. 들었다 뭐 이런 거. 근데 전문 증거는 흔히 증거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가서 뭐 인정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단서는 될 수가 있죠. 수사의 단서는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군다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여기서 남욱 변호사가 인용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은 전후 맥락을 보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가 시장님 설득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시장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에 대장동 사태 쭉 이제 유튜브나 뭐 아니면 뭐 이 논평을 해가면서 느끼는 거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두 번째가 뭐 김용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유동규. 그런데 대장동의 실무적
총괄 지휘자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2013년에는 사장 직무대리는 아니고 기획본부장이었죠. 기획본부장.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기자 출신의 김은혜 의원이, 자, 이 사람이 유동규다라고 지목을 한 것도 이름 타당한 얘기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은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전달하고 인용하고 하면 그게 그 뜻이 그 100%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대장동에 등장하는 이 일당들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먹고 밥 먹고 맨날 얘기하고 형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척하면 척,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어쩌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남욱과 정영학 이 두 사람은 지금, 자,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장님을 설득할 수 있다는 그 내가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서로 아는 것으로 보이고, 김은혜 의원은 이제 합리적 관측을 통해서 그게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수사의 단서와 같은 의미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지 덮었는지 지금 전혀 드러난 게 없다. 여기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천억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메이저 뭐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걸 다룰 가능성은 지금 이 단계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다른 단계,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뭐 사실무근이다 뭐 어쩌고 이렇게 반박을 내놓는다면 이제 그러면 뭐 이걸 다룰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정영학 회계사도 내가 들었는데 뭐가 어떻다라고 입장을 내놓으면, 그러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다 입장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게 굴러가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고 예측하건대, 이건 뭐 그냥 예측입니다만,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천억 부분에 관해서 이걸 자기네들이 반응을 했다가는 이게 굴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연히 이런 대화는 녹취록에 있었으니까, 다만 거기에 내가가 누구냐 하는 부분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저는 아예 이거를 모르쇠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정영학 회계사는 뭐 지금 나와 있지만 남욱 변호사는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입장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정영학 회계사 아마 지금 현재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뭐 낙선이 확실시된다 이럴 경우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여기 와서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접전이지 않습니까? 접전이기 때문에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 보호용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정영학 회계사도 아마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그냥 김은혜 의원의 메아리 없는 페이스북 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이재명 천억설과 관련해서.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작년 10월쯤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이건 보도가 된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들어왔다면 아마 민주당의 후보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내가 3억 6천만 원을 유동규 씨한테 주었는데 그것이 2016년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쓰였다고 알고 있다. 이런 부분. 거기에다가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절반의 그분 것. 근데 제가 절반의 그분 것은 한번 찾아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김만배 씨가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동아일보에 작년 10월 9일 날 첫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제 뭐 돈 얘기를 막 하고 뭐 형이 이런 거 부담해 뭐 이렇게 이제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건 저 천화동인 1호는
이게 뭐 유동규 거, 남들은 유동규 거로 알아. 내 거 아닌 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그런 거에서 이제 절반 정도는 남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취지로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언론 매체들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이제 인용을 해가면서 이게 절반은 그분 것이 마치 확정적인 보도인 것처럼 나왔는데 최초의 보도는 그게 아니고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걸로 알아. 남들은 내게 아닌 걸 알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천화동인 1호가 1206억을 배당을 받았거든요. 그럼 절반이면 한 603억 정도 됩니다. 이런 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게 뭔가 좀 그림이 맞춰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제가 입수한 그 녹취록에도 보면 계속해서 유동규한테 그 700억을 어떻게 주느냐는 걸 김만배 씨가 고민을 하는 대목 그리고 상의하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700억을 뇌물을 준다? 이것도 일반적이진 않죠. 뭐 한 1, 200억을 준다는 건 얼마나 큰 돈입니까? 1, 200억이. 그러면 이 700억이 오로지 유동규 거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 보면 뭔가 이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김은혜 의원이 오늘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얘기한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김은혜 의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여기에 있는 내가라는 건 유동규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하는 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김은혜 의원의 어떤 그 정파 이런 부분이 포함된 해석일 수도 있고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만 놓고서는 수사의 단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남욱 변호사가 인용한 이게 과연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는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검찰이 집중적인 수사를 했어야 한다. 모르죠. 했는데 지금 뭐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1000억이라고 하는 거에 이 실체, 김은혜 의원이 얘기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만 가지고 따지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지금 대선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뭐 검찰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가능성 없고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냥 김은혜 의원의 메아리 없는 분석 이걸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 실체는 어떻게 될까? 결국은 뭐 3월 9일 날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대장동 사태에 관한 정확한 수사를 다시 벌였을 때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대목이냐 아니면 여기에 남욱 변호사가 인용했던 그 인용 부호 속의 내가가 누구냐 유동규냐 정진상이냐 뭐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도 이 내가가 유동규일 가능성은 꽤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이 대장동에 관한 실무적인 총책임자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에 관해서 이런 전체적인 설계 뭐 이런 것들은 그 실무 총책임자가 성남시장을 설득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저도 그렇게 보긴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게 이 실체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는 거는 대선 결과와 매우 직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 이 앞뒤 이 김은혜 의원은 요 정도만 제보를 받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뒤에 좀 더 많은 것들 아니면 또 이게 2013년 4월 17일이라고 하니까 뭐 그 전날이나 뭐 또 그 며칠 전후에 통화를 보면 아마 이런 부분이 이 내가가 누구냐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이 녹취록을 가지고 저도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대목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 대장동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게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된 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도 뭐 본인이 좀 더 일찍 들어왔다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정의는 살아있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는 측면도 있으니까 하여튼 대선 결과를 봐가면서 뭔가 이 대장동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투표장으로 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